네,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안 한다며 내가 중국 대변인이라니 서운하다고 나섰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그 현지 시각 23일 뉴욕의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미국 외교협회 초청대담 때 자신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그 전날 초청대담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CNN 앵커가 질문하니까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7, 8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동맹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이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정의용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지엔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환구시보의 후시진이 얘기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전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 장관은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공세적 외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전날 발언을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만났을 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했던 얘기를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중화주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조공외교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중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의 세계는 서구 유럽식 그 베스트팔렌 체제가 모두 퍼져가지고 모든 국가들은 대등한 관계로 외교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러한 철학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관대한 패권국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지금은 세계 2위로 다시 치고 올라와서 과거의 그 패권주의적인 모습, 즉 주변 국가들을 대할 때 복속주의적인 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반공식별구역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해 동해에서는 중국 어부들이 불법 조업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업 환경을 노략질하고 있죠.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서 무장이 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파악된 것만 약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주한 중국 대사가 그 역대급 최악의 그 주권 침해적인 발언을 했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지난 7월 16일에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싱 대사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왜 했냐면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이제 후보가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 것이죠. 사드 미사일 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가 맞죠. 그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든 아니든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동맹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념동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국도 레이더로 우리나라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니네 들여다볼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형 미사일이죠. 방어를 하려면은 우선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레이더로 조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준하고 있는 로켓,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개가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정찰 자산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게 중국의 논리죠. 그 주요 논거는 그 무기 체계가 미국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논쟁이 없으려면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 중국의 동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베이징이나 깊숙이 그 허난 일대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레이더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싱대사는 기고문에서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력 대권 주자한테 천하의 대세를 따르라고 어떤 줄을 서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명백히 내정 간섭이죠.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사가 주재국 대권 주자한테 이런 망발을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게 롯데마트 불매운동 같은 대규모 관제 시위들이었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국민들이 시위를 못합니다. 이거는 다 관에서 주도한 시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인 롯데가 막대한 거의 수조 원대의 손실을 보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죠.
이런 중국 대사들의 망발은 싱하이밍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역대 주한 중국 대사들이 다 몇 마디씩 했습니다. 이건 이게 우다웨이 제2대 주한 중국 대사인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뒤에 싱하이밍이 보이죠.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원래 우다웨이 가방 모찌했던 꼬봉인데 우다웨이가 하는 짓들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다웨이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 그 전랑 외교의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99년에 한국언론재단 주최 초청 강연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북중의 적절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탈북자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 정권 치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지금 이 무장단체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북한 무장집단으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난민으로 중국에 건너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헌법에 따르면은 중국이 대한민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하면서 이 한중 수교를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한중 수교를 완료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들, 예를 들면 중공군의 한국전쟁 불법 개입에 대한 사과라든지 혹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한중 수교를 맺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뭐 때만 되면은 항미 원조 전쟁이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을 굉장히 북한 편에 서서 옹호를 하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5년 단임제로 굴러가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 특성 때문에 자꾸 이제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내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하고 후임자한테는 그 레가시, 그 업적을 안 물려주고 싶어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이고 또 한 번 정권을 잡으면은 10년, 지금 뭐 시진핑은 거의 종신 집권까지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 문제라든지 어떤 국정 사안에 대해서 호흡을 아주 길게 가져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정치 체제의 어떤 약점과 그 외교적 무능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로 그해 이제 1999년 11월에 탈북 주민 7명이 러시아 국경을 넘다가 러시아에서 붙잡혀서 다시 중국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0년 1월에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죠. 이거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탈북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다웨이가 우리나라 외교부를 방문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 7명을 신문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서 밀국했다라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임했을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중국산 마늘 파동 문제가 있죠. 중국산 마늘들이 워낙에 저가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가들을 다 초토화시키니까 2000년 6월 4일까지 200일 동안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과세를 부과하기로 우리나라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그리고 폴리에틸렌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저질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했던 건데 원래 외교라는 게 그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대 쳤으면은 저기서도 똑같은 강도로 한 대 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입 금지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품목에다가 관세를 더 올리는 게 대등한 어떤 보복 조치인데 아예 금수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휴대폰 이런 데다가 관세를 더 물려봤자 우리나라 그 당시 뭐 애니콜,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팔릴 때였거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이었을 때는 뭐 중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관세를 물려봤자 별 타격이 없고 저렇게 전면 수입 금지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런 조치를 취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상품 교역액이 마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파는 게 50배 이상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중국의 어떤 보복 능력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 역사에 아주 작은 몇 토막만 조망을 해도 중국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에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죠. 강대국 패권주의 국제정치학에서 보면은 세계는 지금의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만족국가군하고 지금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불만족국가군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만족국가군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뭐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같이 서구진영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해양 세력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안정과 질서를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불만족 국가군이 중국, 러시아 아니면 파키스탄 이런 불량 국가들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번영의 기초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죠. 미국으로 대변되는 시장자유주의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국가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 7, 80년 동안 미국으로 대변되는 해양 세력에 편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어떻길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중국을 옹호하고 중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